연방식품의약청 FDA가 부스터샷 접종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하루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면역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달 면역 취약계층을 위한 부스터샷 승인을 공식적으로 권고하면서 진행된 조치로 보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부스터샷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FDA 대변인은 면역이 저하된 개인에게 추가 백신을 투여한 연구에서 데이터를 확보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CDC와 함께 잠재적 부작용을 같이 조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며 특히 면역이 낮은 노인층과 면역 취약층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역 취약층은 백신을 접종받아도 효과가 낮다는 보고서가 잇따르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CDC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 2.7%가 면역 체계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부스터샷 승인은 기존의 코로나19 백신 승인과는 다른 새로운 승인이 필요합니다. FDA가 부스터샷을 승인하더라도 CDC에서 FDA가 승인한 백신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최종적으로 백신이 공급됩니다. CDC 백신 자문위원은 금요일 코로나19 백신 추가 용량과 일부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추가 용량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 선거법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주 내무부 장관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함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브래드 라펜스버거 내무부 장관은 수요일 주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헌법을 개정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ting is a sacred responsibility for American citizens. At a time when our main goal should be to increase confidence in our election integrity and also our security of our elections, non-citizen voting would accomplish the exact opposite. 그러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미 주법에서 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의 의도에 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한편으로 기자회견에서 라펜스버거는 다른 주에서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버몬트 주의회는 최근 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욕시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조지아주는 내년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내무부 장관을 선출합니다. 라펜스버거는 재선을 위해 조디 하이스 조지아주 연방하원 의원과 데이빗 벨 아일 전 알파레타 시장 등 공화당 중진들과 겨뤄야 합니다. 민주당의 아시아계 주 하원 의원인 비 응의원도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 처리되면 정치인들은 민감한 사안을 제기해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법에서 이미 비시민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라펜스버거 장관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함입니다. 박병진 전 조지아주 북부 지역 연방검사장이 11일 연방법사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 지시와 자신의 사임 배경에 관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JC는 박 전 검사장이 법사위에 증언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존 오서프 법사위원을 통해 박 전 검사장의 증언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법사위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법사위원과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법사위원인 리처드 블루멘탈 연방 상원의원은 박 전 검사장은 모든 질문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며 박 전 검사장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박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조사 및 하원 특별위원회도 응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 제76주년을 맞아 조이너 스테이크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삼장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당시 교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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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희님은 만세 삼창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며 광복의 느낌을 체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광복절 부르면서 만세 삼창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한민국 만세 부른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강선희 님도 광복절은 기쁜 날이라며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광복절 하면 기쁨이죠. 그게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인데요. 조이너 스테이크웨어 최은숙 대표는 광복절을 앞두고 하늘과 땅, 달과 해를 뜻하는 태극기의 사괴를 소개하며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교복을 착용해 봄으로써 학생 시절의 추억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선희 씨는 남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릴 때로 돌아간 그 기분이죠. 아주 기뻤어요. 조이너 스테이크웨어 참가자는 대형 LED에 학교 교정과 교실, 그리고 극장과 다방 등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념 촬영을 하며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8월 1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706만 9,513명, 누적 사망자는 63만 5,26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만 1,8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87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7만 7,482명, 누적 사망자는 18,9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96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2,183명, 누적 사망자는 1,147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8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1,135명, 누적 사망자는 1,38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LA 코리안 페스티벌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LA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측은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LA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재단은 LA시 정부가 엄격한 방역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행사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참가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기업들의 물류수송과 참가 제약 문제, 출연진 섭외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한 백인 남성에게 한국 아줌마들이 따끔하게 충고하며 본때를 보여줘 화제입니다. 이 백인 남성은 지난 7일 LA 인근 H마트 아케이디아 지점에서 노마스크로 마켓에서 장을 보다 매니저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현재 해당 마켓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남성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매니저를 밀치며 대응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한인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거면 당장 나가라고 말하는가 하며 강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매장 매니저 역시 남성을 온몸으로 막으며 고객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외쳤고
이어 모든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남성은 결국 매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은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근무 지역별로 차등을 둔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부 빅테크 기업은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기존 근무 형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합니다. 구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일부 테크 기업은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간 재택근무자들의 급여를 삭감해왔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